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시술하고 나면 허리 증상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해서 허리를 막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인메디병원 신경과 이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인메디병원 헬스파트너 봉호진입니다. 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허리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허리 수술은 뭐고 시술은 뭘까요? 예, 허리 수술은 말 그대로 전신 마취 하에서 칼로 째고 뼈를 깎고 또 이제 원인이 되는 구조물을 제거를 하는 게 수술이 되고요. 시술 같은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를 통해서 변변 가까이 접근해서 변변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수술은 어떤 구조적인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그거는 좀 약간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시술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경할 경우에 또 굳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시술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술이나 다른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은 결국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치료라는 게 뭔가요? 제가 허리 디스크를 예로 들어볼게요.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심하게 이렇게 누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를 해서 신경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 즉 튀어나온 디스크를 일부를 이제 깎아내는 방법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단순히 시술로는 돌출된 디스크를 완전히 없애거나 좁아진 신경관을 넓히는 게 불가능한가요?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수술처럼 아주 효과적으로 완전히 변변 부위가 제거되거나 완전한 치료를 볼 수는 없지만 시술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있다면 시술을 통해서 디스크 일부를 좀 제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신경이 많이 눌리는 부분을 염증을 가라앉히고 유착을 방지함으로써 신경을 어느 정도 편하게 또 신경 쪽으로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될까요? 수술의 적응증은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비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하지가 마비가 왔거나 또 신경이 많이 눌려서 대소변 장애가 왔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응급으로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빨리 수술할수록 신경 회복도 더 빨라지고요. 그래서 마비 같은 것도 더 빨리 그리고 더 정상에 가깝게 회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경이 죽은 후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고 해도 신경 회복을 많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늦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하지에 마비가 왔다고 하면 어떤 증상이 왔을 때 마비가 왔다고 하나요? 예, 하지에 마비가 왔다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걸을 때 불편하고 약간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거나 또 모래사장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마비가 왔다고 표현합니다. 대소변 장애가 생기거나 이제 하지 마비가 있을 때, 근데 그런 거 말고 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네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또 요 앞에 몇 걸음 떼려고 해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물 한 컵 먹으려고 하는데도 허리가 아프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줘서 증상을 조기에 경감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증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다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그렇다면은 우리 생활 자체가 아마 고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어떻게 보면 몸의 어떤 영구적인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서 부담은 되지만 또 반면 근본적 치료가 될 수 있고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그럼 이제 시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허리 통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술에는 어떤 게 있나요?
대부분 시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없는 분들이실 텐데요. 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또는 주사치료 같은 걸로 효과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염증도 심하고 또 병변 부위에 유착도 심해서 이런 경우에 시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시술은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게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이 있습니다. 신경 성형술과 신경 풍선 확장술이라는 게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신경 성형술은 뭔가요? 네, 신경 성형술은 꼬리뼈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하고요. 그 마취 부위를 통해서 1mm 정도 되는 두께의 가는 관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보면서 시술을 하게 되고, 그 엑스레이, 실시간 엑스레이가 바로 이 CM이라는 장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CM이라는 장비를 보면서 1mm 정도 되는 카테타를 병변 위치까지 접근시키고요. 여기에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유착을 방리해주는 그런 방법이 신경 성형술입니다. 그러면 신경 풍선 확장술은 어떤 건가요? 신경 성형술에서 좀 더 발전된 방법입니다. 신경 성형술은 병변 부위에 주사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요. 이거는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도 같고요. 한 가지 더 플러스 되는 게 유착 부위에 풍선을 통해서 유착 박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해주고요. 또 신경이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을 풍선을 통해서 더 많이 확보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경 쪽으로 혈액 공급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술은 몇 회까지 할 수 있나요?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시술로 허리 관리를 잘해서 평생 증상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3개월 또는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재발을 해서 다시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시술하고 나면 허리 증상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해서 허리를 막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리하게 운동도 하고 또 일도 무리하게 하시고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이러면은 금방 재발을 해서 다시 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리 시술이 갖는 장점은 뭐가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관을 집어넣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절개만 하기 때문에 국소 마취를 해서 고령 환자나 또 마취에 부담을 갖는 그런 환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출혈량도 굉장히 적고 또 시술 시간도 짧기 때문에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로도 빨리 복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 한 2~3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시고 그날 바로 퇴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한 2~3일 정도 요양을 더 하시다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원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이제 좀 알 것 같은데요. 마비 증상이 있거나 대소변 증상이 있을 경우 여러 번의 시술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허리 수술을 고려해봐야 되고요. 하지만 그 외에는 시술을 해볼 수 있고, 허리 시술 후에는 허리 관리를 잘 해서 그러면 이제 평생 좋아질 수 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리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고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엔 더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